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의 핫한 자갈치라는 그로서리, 이름부터 정말 K 냄새가 풀풀 나는 꽤 규모가 있는 그로서리가 새로 생겼는데, 이게 아마 농심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줄 서서 들어갑니다. 인기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데 제가 사이버트럭 FSD로 당연히 갔고요.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음 턴을 예상해서 레인을 설정합니다. 이거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요. 이런 미래를 앞을 많이 내다보고 운전하는 것 덕분에 제가 안정적으로, 물론 100% 믿으면 안 되지만 참 이런 요소에 참 편안함을 느끼는, 그래서 FSD를 안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정말 잘 쓰고 있다. 사이버트럭으로 만족감은 대박이다. 후술할 로봇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그래서 계속 제가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주식인데요. 주식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얘기하기가 좀 주저주저합니다. 그냥 장기 투자, 그러니까 시간 프레임을 길게 가면 갈수록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진짜 긴 프레임에서는 우상향할 거라고, 이런 기술적인 기반 때문에 정말 확고한 해자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단기적인 변화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도 오늘 하루만 보십시오. 이게 폭락으로 시작했다가 이걸 하루 만에 이걸 다 감아 올리는데 거의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다는 점, 이건 정말 알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기술적이나 그런 흐름들을 위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도지에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초반에 중요한 일들을 다 셋업을 했고, AI를 통한 많은 것들을 이미 이식을 했고, 이대로 그러니까 초기 셋업을 이제 중요한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도 되고요. 더 큰 거는 역시 테슬라 주식 때문이죠. 지금 얘기한. 그래서 오늘 주식도 살짝 얘기를 한 건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그것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중요 재산은 테슬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많이 다양화됐죠.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게. X도 있고, XAI도 있고, 일론 머스크 제국, 일론 머스크의 여러 정말 문어발식, 스페이스X부터 해서 엄청 큰 그룹이 있어서 테슬라의 중요도가 빠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테슬라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악담까지, 루머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뭐냐면요. 테슬라도 그만큼 많이 성장을 했고요. 포트폴리오도 다양해졌고, 차도 많이 팔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 자체 AI도 올라오고 있고, 주식은 저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근데 이것도요, 환율이라든지 지금 현 가격을 생각하면은, 제가 장기 투자를 강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옵션이라든지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부디, 그러니까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톨러런스 안에서만 하시길,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옛날에 주식을 굉장히 강조했던 걸 보면 지금 막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어도 오랫동안 갖고 있고 제 방송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돈을 안 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내려왔었어도 지금 환율이랑 테슬라 주식을 생각하면 제가 한 800까지만 정말 세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상이 분할 전 지금 환율이라든지 생각을 하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벌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 단기적인 플레이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 루머들도 있지만, 테슬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장을 했고, X를 살 때도 그렇고 테슬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장부만 보면은 테슬라가 차지하는, 일론 머스크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근데 그 다른 재산들이 다 테슬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부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더 깊게 봐야 되죠. 관세도 그렇고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결국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효과라든지 다각도로 이거를 이해해야지, 단순히 수입업자가 내는 관세니까 미국인들이 그렇죠,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게 제가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부담했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콜레트럴, 담보 제공이라든지 협력 관계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일론 머스크 제국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못해도 절반 이상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일론 머스크가 다음에 뭘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이런 운동들이 세지고 저도 걱정했다시피 그래서 그만둬야 되지 않냐라는 발언도 했었죠. 빨리 어느 정도는 할 일을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것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리고 돈을 많이 절약을 했고요. 130 빌리언 달러면 저 하나로 200조 원 가까운 돈을 당장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파생된 효과로 치면은 당연히 저거를 1 트릴리언 달러를 하는 게 1400조인데 쉽지 않은 그 목표인데, 그래도 단기간에 이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대단하고, 이제 구체적인 말도 안 되게 쓰여진 돈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썼을 수 있나, 저도 좀 충격적이긴 한데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어서, 역시 그래서 이런 도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정부가 쓰는 돈들을 보면 좀 방만하게 쓰여지는 면들이 있죠. 참 좀 다른 나라들도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계속해서 이제 모델 3를 베이스로 테스트하는 것들이 계속 퍼지고 있고요. 지금 목표대로라면 연말까지 미국 전역에 런칭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부디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은 5,299만 원의 뉴 모델 Y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걸 보려고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인가요? 거길 갔는데 사람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 아버지께 직접 들었습니다. 와,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인기, 그리고 환상적인 가격, 부럽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이 가격에 팔질 않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미국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물론 이제 런치 에디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풀옵션이 모든 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더 빨리 풀려서 시장 형성을, 역시 이 중국에서 생산되면서 미국 디자인은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식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XAI가 X를 사는 거거든요. 역시 언론들이 이걸 상세히는 다루지 않는데 사실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좀 호재입니다. 데이터가 X에 많으니까요. 덕분에 XAI가 많이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희석되는 효과? 그러니까 테슬라의 데미지가 오히려 누그러지는, 이건 정말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흩어지는 거니까요. 이거 사느라고 테슬라 주식도 팔고 담보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발목이었는데 오히려 호재인데, 많은 주류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것을 보면서 좀 관세 같은 느낌도,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좀 한국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아픈 얘기지만, 중국의 간접적 투자 때문에 이득 본 게 굉장히 큽니다. 주변 국가들이. 그걸 이제 미국이 바로잡겠다고 나오니까 사실 다른 나라들은 다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주류 언론들 필두로 모든 다른 나라 뉴스들 보면 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당연히 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 부정적으로 좋게 얘기하는 언론이 별로 없죠. 테슬라 흡사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등 기업이고 혼자만 전기차를 제일 잘 만들고 제일 기술적 혜자가 높기 때문에 이거 혼자 잘 나가게 되면 다 자국 기업들이 다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일단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짧게나마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그냥 엔비디아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만 얘기를 했었는데, 실리콘 포토닉스가 뭐냐면요, 빛을 다루는 겁니다. 실리콘 기반으로 칩을 만들었을 때 라이트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우리가 라이트를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낼 수도 있고 스위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듈레이트 할 수도 있고, 이제 빛을 가지고 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칩이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포톤을 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나노 패터닝을 하게 되면요, 그 피리오드가 거의 웨이브랭스가 가시광선에 준하게 쭉 있으면 몇백 나노나 몇십 나노,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가시광선의 일정 부분만 투과시킨다든지, 필터로도 당장 기본적인 나노 패터닝을 통한 필터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소스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TV나 이런 데도 조금씩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라이트를 왜 다루고 싶어 하냐면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무지막지하게 커지니까 거기서의 러스라든지 이제 보내야 되는 라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가 각광을 받게 됐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서 이제
원래 기술은 옛날부터 학계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제 수요가 올라오니까 여기 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기술적 난제가 여기에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절머늄이라든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든지 이제 신물질들 뭐 사실 신물질도 아니죠. 학계에 있어서는 신물질이 아닌데 양산에 있어서는 신물질이죠. 이런 물질로만 바뀌어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 3나노, 2나노 그건요 아주 특정한 조건에 아주 특정한 물질 우리가 잘 아는 실리콘이나 실리콘 옥사이드를 깎을 때 얘기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로만 가도 우리가 알고 있는 2, 3나노 기술이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절면임을 어떻게 깎을까요? 뭐 기존에 그쵸 플라즈마 에칭이라든지 이게 다 먹히긴 하죠. 대략적인 건 먹히지만 그 표면 처리라든지 얼마나 샤프하게 깎을 수 있는지 얼마나 내로하게 깎을 수 있는지는 해봐야 알고 여러 가지 트라이얼 에러가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죠. 어려워서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수요가 오고 여기에 돈이 많이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실리콘 기반 기술로 많은 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제 빗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포토닉스가 각광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에 실제로 빛을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벽히 흘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조건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선 또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을 또 빛을 보내려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든지 뭐 다른 물질들을 이제 헤테로 스트럭처를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섞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루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포톤은 더 센시티브합니다. 전자보다요. 그러니까 더 저전력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더 저전력으로 하니까 러스가 더 주는 거겠죠. 그러면 더 이게 노이즈 차폐나 이런 걸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더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특정 상황에 맞춰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지금 스펙이나 수요에 있어서는 더 고난이도 기술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스위칭뿐만 아니라 옵티컬 컴퓨팅 그리고 바이오케미컬 센싱 그러니까 어떤 바이오적인 그 시그널을 내뿜으면 그거 센싱해가지고 우리가 바이오 센서로도 쓸 수 있고요. 뭐 퀀텀 컴퓨터 당연하고요. 옵티컬 커뮤니케이션 이미 뭐 엔비디아가 이미 발을 들여서 이걸 하고 있고 우리 자율주행에서 전 관심이 없지만 테슬라도 관심이 없지만 라이다도 그 안에 실리콘 포토닉스 칩들이 완전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잘 되면은 라이다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커스트 다운이 잘 안 됐는데 엔비디아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서 뭐 엄청나게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커스트 다운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빛을 이제 전자가 아닌 포톤을 가지고 우리가 핸들링하고 뭐 연산 더 나아가서 연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연산 뭐 컴퓨팅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가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미래에 AI라든지 여전히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맞추긴 쉽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 미국하고 중국 말고는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만 주로 다 하다 보니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